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국 나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충주에 사는 75세 이명숙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새벽 2시 명숙 씨는 잠결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소리를 내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3미터 기어가야 했습니다. 명숙 씨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아니, 20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명숙 씨는 멈췄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아들, 지금 새벽 2시인데 깨우면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딸, 애들 재우느라 힘든데 나 때문에 또 나오라고? 119에 걸어야 하나? 그냥 넘어진 건데 구급차까지 부르면 동네에 소문나고 민폐일 거야. 명숙 씨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을 바닥에서 버티다가 겨우 침대 모서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넘어져도 참고,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고, 요양원은 무섭고, 그렇다고 계속 혼자 살기엔 두렵고, 정말 이 선택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짐 안 되고, 요양원 가지 않아도 되고, 혼자 외롭게 죽지 않아도 되는 길. 이미 이 길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후에 누구라도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혜로운 친구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명숙 씨가 새벽에 넘어졌던 곳, 화장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화장실 문턱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방과 화장실 사이 문턱. 그 작은 턱.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작은 문턱이 산이 됩니다. 어두운 밤, 반쯤 잠든 상태로 화장실 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거실 카펫 모서리, 침대에서 내려올 때 부엌 바닥 물기. 평생 살던 내 집이 나이 들면 온통 함정투성이가 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절됩니다.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수술합니다. 병원에 한 달 입원합니다. 누워만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 근육이 빠집니다. 퇴원해도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하며 집안에서만 지냅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치매가 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후 혼자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명숙 씨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어머, 괜찮아요? 하고 바로 일으켜 줬다면, 병원에 함께 갔다면 지금쯤 다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명숙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켭니다. 오늘 날씨는 아나운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유일한 소리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TV 소리만 들립니다. 오후가 됩니다.
TV를 봅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뭘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켜놓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밤이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낮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2시까지 TV를 봅니다. 그러다 잠듭니다. 일어나면 오후입니다. 또 TV를 켭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내내 똑같습니다. 한 달에 사람을 만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병원 가는 날, 마트 가는 날. 그게 전부입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계산해 주세요가 전부입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바쁘니까 이따 전화 드릴게요. 말하고 끊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다들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명숙 씨는 혼자입니다. 그럼 자식이랑 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수원에 사는 72세 박경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고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에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애들한테 과자 자꾸 주시면 안 돼요. 충치 생겨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해야 돼요. 경희 씨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눈치 보고, 거실에 나가면 사위 눈치 보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 낼까봐.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엄마 언제까지 모실 거야? 그럼 어쩌라고 우리 엄마인데? 나도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차라리 요양원. 아니다, 그만하자. 경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다음 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집으로 가련다. 아들은 말렸지만 경희 씨는 나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번엔 더 외로웠습니다. 자식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몸보다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요양원밖에 없는 것일까요? 또 다른 사례로 창원에 사는 68세 김순옥 씨는 남편과 거처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볼까? 부부는 요양원 3곳을 겨낚았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을 봤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방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남자동, 여자동이 따로 있어요. 그럼 평생 같이 산 부부가 헤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두 번째 요양원.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1인 월 280만 원입니다. 두 분은 560만 원이고요. 순옥 씨 부부의 연금은 합쳐서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양원. 가장 저렴했습니다. 월 150만 원. 하지만 시설을 보는 순간 순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도에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일괄적으로 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서 살다가 죽읍시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언젠가 선택할 선택지가 요양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노년을 보내는 곳을 결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요양원 말고 이곳을 가세요. 첫 번째, 바로 함께 사는 집, 시니어 코하우징입니다. 여기 67세 동갑내기 친구 3명이 있습니다. 바로 미자 씨, 금순 씨, 영희 씨인데요. 세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애들 학교도 같이 보냈고 남편들끼리도 친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하나씩 혼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30년을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 남편은 치매가 왔습니다.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세 친구는 자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혼자 사는 것도 무섭고 어느 날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어때? 뭐, 같이 살아? 응,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 셋이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아플 때 서로 돌봐줄 수도 있잖아. 금순 씨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격도 다 다른데 싸우면 어떡해?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40년 친구인데 뭐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다시 헤어지지 뭐. 그렇게 세 친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첫 달,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셋 중에는 미자 씨 집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미자 씨 집에 모였습니다. 각자 방은 따로 썼습니다. 미자 씨는 안방, 금순 씨는 작은 방, 영희 씨는 다락방. 문제는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밥을 누가 할 것인가? 미자야, 네가 해. 왜 나보고 하래? 난 요리 못해.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금순 씨가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짰습니다. 야, 이거 소금 한 포대 넣었어? 뭐, 원래 이렇게 짭짤하게 먹는 거야. 나는 못 먹겠어, 너무 짜. 그렇게 싸웠습니다. 저녁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희 씨가 TV를 너무 크게 틀었습니다. 야, TV 소리 좀 줄여, 귀가 멍멍해. 뭐, 이게 딱 좋은 건데. 너만 있냐? 나도 있어. 또 싸웠습니다. 청소 문제, 빨래 문제, 설거지 문제. 매일 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세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다시 혼자 살까?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까웠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좋은 점도 많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물어봐 줄 사람이 있었고, 밥을 먹을 때 맛있다 말해줄 사람이 있었고, 밤에 무서울 때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미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규칙을 정하자. 그래야 안 싸울 것 같아. 세 사람은 노트를 펴놓고 규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각자 방은 노크하고 들어가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규칙. 집안일 역할 나누기. 아침 식사는 미자, 점심은 금순, 저녁은 영희. 청소는 금순, 빨래는 영희, 장보기는 미자.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바꾸기로 합니다. 세 번째 규칙. 의견이 다를 땐 투표로 결정한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투표를 하고 TV 채널 뭘 볼까?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2대1이 되면 그 결정에 따르고 진 사람은 삐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 한 달에 한 번은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매달 마지막 주는 각자
자기 시간. 친구 만나러 가도 되고, 자식 집 가도 되고, 혼자 여행 가도 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5번째 규칙. 싸워도 그날 안에 풀기. 화났어도 자기 전에 미안해 한마디는 꼭 하기로, 싸운 날 밤은 같이 막걸리 한잔하며 풀기로 합니다. 이 규칙을 정하고 나서 싸움이 줄었습니다. 아니, 싸워도 금방 풀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 친구는 함께 산 지 3년째입니다. 아침이 되면 미자 씨가 부엌으로 갑니다. 다들 밥 먹어요. 금순 씨와 영희 씨가 나옵니다. 오늘은 메뉴가 뭐야? 김치찌개, 네가 좋아하는 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잘 잤어? 응. 그런데 무릎이 좀 쑤셔. 그래. 오늘 병원에 같이 갈까? 괜찮아, 파스 붙였어. 밥을 다 먹으면 금순 씨가 설거지를 합니다. 영희 씨는 마당으로 나가서 꽃에 물을 줍니다. 미자 씨는 거실을 청소합니다. 각자 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산책을 갑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엔 영희 씨가 요리합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너무 짜게 하지 마. 알았어. 저녁 먹고 나서 셋은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투를 칩니다. 밤 10시가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으면 완전히 내 공간입니다. TV도 마음대로 보고 책도 읽고 전화도 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외롭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제일 좋은 점. 금순 씨가 말합니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옆방 문 두드리면 친구가 바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실제로 작년 겨울 미자 씨가 밤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와 영희 씨가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그날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희 씨가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물어봐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살 때는 아침에 눈 떠도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자 씨가 말합니다. 요양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제까지나 같이 살펴주면서 즐겁고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세 사람은 비용을 나눕니다. 집은 미자 씨 집이니까 월세는 없습니다. 대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셋이 나눕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10만 원입니다. 식비도 나눕니다.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씁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입니다. 청소, 빨래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비용이 없습니다. 다 합쳐서 한 사람당 월 40만 원입니다. 요양원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노인끼리 함께 모여 사는 코하우징은 월 40만 원입니다. 훨씬 저렴하죠? 시니어 코하우징 그럼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첫 번째,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나중에 함께 살면 어때? 농담처럼 시작해도 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 규칙을 미리 정하세요. 함께 살기 전에 노트에 적으세요. 각자 방은 노크하고 들어가기, 집안일 역할 나누기, 의견이 다를 때는 투표로,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할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나중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체험부터 해보세요. 한 달만 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친구 집에서 한 달.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지자체 지원을 알아보세요. 요즘 지자체에서 공동체 주택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코하우징 지원 사업 있나요? 빈집을 수리해 주거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코하우징이 좋긴 한데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성격이 까다로운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국이 너무 짜, 너무 매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불평이 많으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만큼 자유롭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못 견디는 분들, 혼자 사는 게 불안한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요양원 말고 이곳을 가세요. 두 번째, 바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는 건 좋은데 나는 그래도 혼자가 편해요.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박희숙 씨, 70세입니다. 2년 전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쓰러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밤 희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는 안 되겠어.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견학을 가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4명이 같이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고 밥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고 나는 아직 건강한데 여기는 아니야. 그러다 딸이 노인복지주택을 추천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요양원이랑 달라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살 수 있대요.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잖아. 희숙 씨가 들어간 방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이 다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싱크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욕조 대신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었고 안전 손잡이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식탁과 소파가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희숙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건 비상벨이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침실에도 거실에도 빨간 버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5분 안에 관리자가 옵니다. 24시간 누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 쓰러져도 이제 괜찮겠구나. 희숙 씨는 2년째 노인복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자유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잡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습니다. 밥도 자유입니다. 부엌이 있으니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싶으면 끓이고 김치볶음밥 해먹고 싶으면 해먹습니다. 귀찮으면 1층 식당에 내려가면 됩니다. 한 끼에 5,000원. 밥, 국, 반찬 5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요리하기 귀찮네. 그럴 땐 식당에서 먹습니다. 오늘은 내 입맛대로 먹고 싶네. 그럴 땐 직접 해 먹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TV도 마음대로 봅니다. 밤 12시까지 보고 싶으면 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놀러 오면 내 방으로 초대합니다. 커피 끓여서 대접하고 이야기하고 보내면 됩니다. 완전히 내 집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안전합니다. 작년 겨울 희숙 씨가 새벽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침실 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관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관리자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희숙 씨는 그날 생각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으면 나 죽었겠구나. 그 후로 희숙 씨는 더 안심하고 삽니다. 밤에도 무섭지 않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누군가 온다는 걸 아니까요. 노인복지주택은 청소, 빨래도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청소 직원이 옵니다. 진공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희숙 씨는 그냥 나가 있으면 됩니다. 1층 거실에 내려가서 이웃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청소가 다 끝나 있습니다. 빨래는 공동 세탁실에서 합니다.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이불 빨래는 직원이 도와줍니다. 어머님, 이불 빨래 하실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고 힘든 건 도움받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외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1층에 공동 거실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내려갑니다. 희숙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함께 TV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화투도 칩니다. 운동실도 있습니다. 트레드밀에서 걷기 운동하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화 보러 가거나 박물관 가거나 근처 공원에 산책 가거나. 원하면 참여하고 피곤하면 안 가도 됩니다. 강요가 없습니다. 희숙 씨가 말합니다. 요양원 갔으면 규칙 때문에 답답했을 거예요. 여기는 내 집처럼 자유로워요. 그러면서도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요양원과 뭐가 다른가요? 그래도 시설은 시설 아니야? 요양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하러 가는 곳입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머물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 합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면 약을 주고 물리치료하고 재활운동시켜줍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강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내 공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밥 먹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도움받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역마다, 시설마다 다릅니다. 희숙 씨가 사는 곳은 보증금 2천만 원, 월 관리비 120만 원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 월 30만 원 추가입니다. 희숙 씨는 주로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까 월 120만 원만 냅니다. 어머,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는 자기 집을 세놓았습니다. 전세로 2억의 세를 주었습니다. 그 이자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다 합치면 월 120만 원입니다. 딱 맞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덜 듭니다. 왜일까요? 집에서 혼자 살 때는 관리비 30만 원, 전기, 가스, 수도 15만 원, 식비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청소, 빨래는 내가 직접 합니다. 합계는 이렇게 125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월 관리비가 120만 원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청소, 빨래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식비는 본인이 직접 요리할 경우 월 20만 원, 병원비 20만 원을 합하면 총 16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더 드는 것 같지만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시설은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첫 번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네이버나 구글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주택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시니어 주택을 운영하는 곳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전국 LH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상담도 해주고 견학도 도와줍니다. 사진만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도 보고, 공동 거실도 보고, 식당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 거주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여기 살아보니까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제일 정확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첫 번째, 계약서를 꼼꼼히 보세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주는지,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노인복지주택은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 요양원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세 번째, 주변 환경을 확인하세요. 병원은 가까운지, 슈퍼마켓은 있는지, 산책할 공원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하우징도 좋고 노인복지주택도 좋은데요. 저는 제 집이 최고예요. 여기서 끝까지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살던 집, 정든 동네, 익숙한 이웃들. 이사 가기 싫으시죠? 괜찮습니다. 집을 고치면 됩니다. 크게 돈 안 듭니다. 여기 인테리어 일을 하는 최준호 씨가 있습니다. 준호 씨는 68세 어머니 김정혜 씨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자꾸 넘어지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좀 고칩시다. 내가 해드릴게요. 준호 씨는 2달에 걸쳐 조금씩 집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280만 원입니다. 뭘 고쳤는지 볼까요? 현관에 벤치를 달았습니다. 신발 신고 벗을 때 허리 숙이기 힘드시죠? 준호 씨는 현관 벽에 나무판을 달아서 작은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정혜 씨가 말합니다. 준호가 나 신발 신고 벗을 때 편하라고 의자를 만들어줬어. 이제 허리 안 아파.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참 좋네. 우리 집에도 해야겠다. 그리고 문턱도 없앴습니다. 구옥이라 나무로 된 문턱이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말합니다. 엄마가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문턱을 다 없앴어요. 문턱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혜 씨는 밤에도 안심하고 화장실에 갑니다.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밤에 불 켜고 끄느라 스위치 찾다가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준호 씨는 복도에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자동으로 발밑에 불이 켜집니다. 밤에는 불을 꺼놔도 내가 방에서 나오면 센서 등이 켜져서 발 아래에 불이 들어와. 환해서 참 좋아. 나올 때만 불이 켜지니까 전기도 아끼고. 정혜 씨는 매일 감탄합니다. 화장실도 고쳤습니다.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일어설 때 잡고 일어나면 훨씬 편합니다. 엄마 다리에 힘이 자주 빠지시잖아요.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꿨습니다.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꿨습니다. 혹시라도 불조심 못하실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이 화재 사고가 많습니다. 가스 잠그는 걸 깜빡하거나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거나
인덕션으로 바꾸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조명을 LED로 바꿨습니다. 어두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집 안전등을 다 밝은 LED로 바꿨습니다. 전등을 LED로 다 바꿔서 그런지 집이 확 밝아졌어.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음성 인식 전구를 달았습니다. 요즘 스마트 전구가 있습니다. 불 꺼줘 하면 불이 꺼지고 불 켜줘 하면 다시 켜집니다. 정혜 씨가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불 꺼줘 하면 불이 꺼지고 켜달라고 하면 다시 켜주고 참 좋은 세상이야.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목에 걸 수 있는 비상벨을 샀습니다. 넘어지거나 아프면 버튼만 누르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엄마가 안심하실 거예요. 다 합쳐도 280만 원. 이렇게 다 고쳐도 280만 원입니다. 대대적으로 수리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정혜 씨가 말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을 들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을 고쳤어요. 몇 가지 고친 것만으로도 혼자 지내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직접 하기 어렵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에 가세요. 집수리 지원 사업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집을 고쳐줍니다. 두 번째, LH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 동네 철물점. 아저씨한테 부탁하세요. 손잡이 좀 달아주세요. 센서 등 좀 달아주세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꼭 고쳐야 할 것들. 집을 고칠 때 꼭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턱 없애기. 문턱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다 없애세요. 두 번째, 조명 밝게. 어두우면 넘어집니다. 집 안을 밝게 하세요. 세 번째, 화장실 손잡이. 변기 옆, 샤워실 안. 손잡이를 달아 놓으세요. 네 번째, 미끄럼 방지. 화장실, 주방 바닥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꾸세요. 다섯 번째, 센서 등. 복도,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을 다세요. 이것만 해도 집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코하우징, 노인복지주택, 내 집 고치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입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밥 먹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 가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치료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서 케어를 받는 곳입니다. 간호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약도 주고, 재활 운동도 시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다만 건강할 때 갈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코하우징이나 노인복지주택에 가세요. 그리고 집을 시니어가 생활하기 좋게 고치세요. 정말 아플 때 요양원에 가세요.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이제 어쩌지? 고민하면 늦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알아보세요. 코하우징 할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노인복지주택을 견학 가보세요. 집을 고칠 곳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코하우징.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김미자, 이금순, 박영희 세 친구처럼요. 외롭지 않고 서로 돕고
경제적입니다. 월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 박희숙 씨처럼 내 공간은 독립적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만 도움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내 집 고치기. 김정혜 씨 아들처럼 280만 원만 투자하면 집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정든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존엄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새벽 2시, 이명숙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명숙 씨 기억하시나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1시간을 바닥에서 버텼던 분. 명숙 씨는 그 후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는 안 되겠어. 친구 2명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까? 지금 세 친구는 코하우징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밤에 명숙 씨가 화장실 가면 옆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오래 걸리면 문을 두드립니다. 명숙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 한마디가 명숙 씨한테는 큰 위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보세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나중에 함께 살면 어때? 동네 노인복지주택 견학 가보세요. 여기 어떤가요?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내 집에 뭘 고치면 좋을지 살펴보세요. 문턱을 없애야겠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아야겠네.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나중에 우리 어떻게 살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디서 살고 싶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노후를 살아가는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